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 박사님 그 탈북해가지고 있으면서 네, 노무현 정권도 겪었죠. 몇 년에 들어오셨죠? 200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예,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말기에 노무현 들어왔습니다. 정권은 잠깐 마음만 받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겪다가 네네, 문재인으로 이제 처음으로 정권이 바뀌는 거를 자 바로 네,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좀 어떤 생각을 느꼈었어요? 사실 그 북한에서 제가 20년 좀 넘게 담그다 보니까 그 체제에서 성장하면서 체제 어떻게 저희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거 어느 정도는 알고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권까지만 해도 그걸 사실 몰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북한 아닌가 이런 실감을 좀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예, 그렇게 어떤 말해요? 부분인가 하면 북한에서 그 남한을 우리 어렸을 때 그 교육 과정에 남한을 막 그 비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번 방송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북한에서 엄청 타도해라고 그렇게 사상 했었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정권에서는 사실 영웅으로 칭송하고 추대하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김대중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북한 사회에서는 김대중 영웅을 당장 석방해라 남조선에다 대고 이렇게 조선중앙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키고 그리고 대북 지원을 완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 하고 그게가 정말 제가 세뇌 교육 받았을 때 하고 사상 체제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북한 사회에서는 우리 어려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남조선은 우리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적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주적이 아니라 우리는 김정은하고 손잡고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북 제재를 해야 되고 북한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연장이 이제처럼 연평도 사건이 막 발생하고 그 다음에 탈북어민도 북송시키고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하고 아마 이제 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네. 2018년 초부터 이제 김정은이 네. 신년사에서 네. 뭐 이 핵결 비핵화 협상을 할 네.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북한에 이제 2018년에 김여정이 하고 네. 김영남이가 네. 현송월이하고 막 한국에 남한에 내려왔잖아요. 예, 평창올림픽 내려왔습니다. 정에. 예.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어땠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북한 사람이 내려온 게 아마 노무현 말기에 김양근이가 한번 잠깐 왔다 갔는데 그때는 예. 크지 않았고 예. 그 다음에는 뭐 노무현이 북한에 갔지만 북한에 간 거고 그래서 북한 사람이 내려온 걸 박근혜 이명박 정권 10년은 못 봤잖아요. 예. 그러고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뀌고 18년부터 북한에서 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현송월이가 처음에 정찰차 먼저 왔고 네. 그 다음에 김영남이하고 김여정이가 개식에 참여했잖아요. 네. 네, 어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배가 또 저기에 그 뭡니까 강원도 그 동해에 예. 삼척에 예, 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응원단하고 네, 이런 네. 거요. 그때 어땠어요, 마음? 사실 북한에서는 적대시 하다 보니까 남조선이란 말만 들어도 감옥 보내고 처형하고 사형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 우리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이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주적이 맞구나 이런 실감을 좀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소통도 되고 뭐 이제처럼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도 하고 그랬다가 또 대북 지원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지? 이거 북한하고 주적이 아니라 이건 완전 북한하고 이게 협력하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탈북민 내부에서는 네. 어떤 감정들이 들었어요? 대부분 많이 내려온 게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많이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처음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겠네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김부자 독재 체제에서
온 가족들이 다 아사로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속고 살았다. 더 나은 자유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여기 왔는데 김정은 김여정이 현송월이 뭐 하여튼 이런 북한 당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저기 막 남한에 예. 물론 뭐 좌파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네. 있고 그랬지만은 네. 한편으로 뭐 판문점에서 네. 그 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만나고 막 네. 만찬하고 막 그걸 텔레비로 중계하고 네. 이럴 때 그때 불안했습니다. 뭐 한국 국민들 70~80%가 또 그게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 짓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뭐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거 다시 북한 사회로 가는 거 아닌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 또 예, 딴 데로 외국을 맞습니다. 나가야 되냐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제3국으로 또다시 탈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탈북이 아니라 예, 망명이죠. 그러니까 예. 영국으로 간다든가 영국, 미국으로 캐나다 간다든가 뭐 막 많이 갔죠. 예, 많이 갔습니다. 예. 너무 두렵기 때문에. 참 북한 그 일반 남한 사람들이 뭐 북한하고 비핵화 평화회담 한다 이러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철없이 그러지만은 북한 체제가 싫어서 여기 왔던 사람들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좋아지면 네, 결국은 어느 순간에 북한이 그렇죠. 남한에 대해서 먹고 네, 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니까 알죠. 남한이 예. 버티겠냐 예. 결국 먹히고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체제에 제 일선에서 반동이 돼서 예, 그렇죠. 예. 제거될까 그런 두려움이 네, 크습니까? 당연히 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일부 탈북민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야, 김정은이 여기로 온다지, 김여정이 온다지, 또 그리고 뭐 여기서 계속 북한의 뭐 대북 지원을 완강하게 해주고 평화 통일을 이룬다고 하지 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전번에 뉴스에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좀 문재인 정권 때 나왔는데 학교에 김일성 초성화도 막 걸려 있고 그리고 북한 사회를 욕하지 않고 그냥 추대하는 좀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발생한 걸 보고 이거 북한 아닌가? 이거 앞으로 북한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민주노총이나 뭐 진보 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나 네, 또 이날에 이석기 네. 그 당이 민중당 했다가 요즘 진보당이라고 예. 이름을 바꾸고 통합진보당. 그대로 있고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이럴 때 또 심지어 뭐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집회하고 춤도 추면서 예. 김정은이 뭐 박람회라고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앵그리 블루가 2019년에 그 김정은 박람 반대 집회까지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자유민주 체제, 북한 체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달라서 그 자유민주 체제를 찾아서 여기 왔는데 너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북한 세력을 찬양하는 이런 존재들이 여기에도 많이 잔재되어 있구나. 그러고 이제 탈북자 분들 중에도 예. 일부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뀌니까 예. 거기에 이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일부가 예,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조금 가세하고 예. 그런 사람들도 좀 보셨죠? 예, 왜냐하면 문재인이 선거에 그때 출마할 때 그 민주당에서 탈북민 이게 특정 단체들한테 우리 선거구의 작업을 좀 캠프에 좀 동원돼 달라. 예. 그래서 동원되면 또 뭐 조금 그래도 뭐 생각하게 주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선거에 좀 많이 동원돼서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문재인이 당선이 되면서 그 조금 팽당했죠. 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실망을 많이 했다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 그 민주당이라는 게 김대중의 6.15 평화선언, 네. 노무현의 14선언 그런 거를 있는 맥락에 있는 정당이고 네, 또 문재인이 지금 누구보다도 그런 성향이 강한데 네, 그 자기 좀 출세해 보겠다고 북한가에서 탈출까지 가서 거기 줄을 섰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일반 사람들 남한에 살던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가 문재인한테 한 자리 뭐 받겠다고 줄 선 것보다도 그 사람들 내가 볼 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데 네, 야, 저 인간들은 뭐 하려고 여기 넘어왔냐.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좀 우세해지면 또 여기서 북한 만세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네, 그게 뭐 여기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뭐 선거라는 거는 어떤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네가 왜 여기로 왔고 너는 누군데 왜 여기 와서 북한 체제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깜빡 잊었냐고. 제가 사실은 그 좀 마음속에 네, 북한하고의 관계가 여기서 더 진전 안 돼야지. 진전되면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이 뭔가 하면요. 네, 만약에 이제 북한하고 연방제를 해서 네, 이렇게 가다가 서로 통일을 해서 가서 대통령을 이제 따로 하나로 뽑자. 네, 이래서 투표를 했을 때 네,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은 똘똘 뭉쳐서 네, 2,500만은 네, 자기들 쪽에 사람을 찍을 거고 네, 남한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남한이 될 것 같은데 남한에서 만약에 호남을 바탕으로 되어 가지고 북한을 네, 통일을 평화롭게 하겠다라는 네. 그런 사람들 네. 문재인 같은 이재명 네.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남한에서는 절반은 그 사람 찍을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탈북자 중에 또 상당수가 정신 못 차리고 예, 동조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야, 네. 이거 뭐 같은 나라가 되면 우리가 남한에 일찍 내려왔으니까 좀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한에는 보수 후보, 그 다음에 친북 후보, 예? 네. 북한에 또 북한이 낸 후보 네. 세 명이 하다가 북한 후보하고 남한 후보가 둘이 손잡아 버리가 단일화하자 이래 버리면 무조건 그쪽이 되죠. 만약에 그런 네. 일을 가정하면 네. 그러면 틀림없이 둘이 합칠 거고 그러면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혼란이 올 두려움이 것 좀 같습니다.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분들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되고 또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탈출시키거나 아직 미처 못 넘어온 사람도 국가적으로 적극 이게 데리고 와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으로 대우를 해야 되지만 탈북 주민들도 가져야 될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반북, 반공 예. 예? 중심으로 무장해서 남한 사회가 흔들릴 때 그거를 갖다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지. 예. 그분들 중에 일부도 한국의 정치판에 휘둘려서 좌파나 또 친북적인 집단에다가 꼬랑지를 흔들고 이러면 이건 정말 곤란한 예, 문제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더 이상 안 받아야죠. 왜?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선족이 한국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전 중국 정부가 한국의 조선족 분들을 늘리고 그럼 이분들 중에서 명확하게 한국을 지지하고 한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충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한다면 그걸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문제가 한국 사회에 있는데 참 이게 그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어땠습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북한에 가서 그 같은 해 9월달인가 네. 갔죠. 네. 그리고 군사회담을 하고 또 네. 북한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막 남에서 온 문재인이다라고 하고 할 때 그때 그 북한 군중들 모습을 보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북한하고 연관성이 많구나. 왜냐하면 김일성이 70년대부터 쭉 신년사에서 강조해온 그 말이 뭐냐면 미래에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남조선을 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때 당시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조카통일 흡수 통일이구나. 남을 말아먹을기 예,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라는 게 뭐입니까? 그래서 당군이 뭐 여기 와서 들어오니까 뭐 서울에서 뭐 태어나고 뭐 출생지가 뭐 그렇다는데 김일성이는 신년사에다 철저하게 당군은 평양이 고향이다. 평양이 출생지다. 5천년 뭐 역사에 당군이 유래한 거는 평양이다. 그래서 남북이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실시할 때는 이건 조카통일이고 흡수통일인데 수도를 평양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를 많이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렇겠죠. 북한이 고조선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는 그렇죠. 그 남북의 정통성은 북한의 평양에 있고 예. 그래서 당군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과거 역사를 예, 맞습니다.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엊그제 이제 뭐 9.19 선언 네. 이제 4주년을 앞두고 또 입장을 발표해가 네. 뭐 쭉 내려온 남북 간의 평화 각종 뭐 모임이나 이어가라고. 선언을 다 이어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 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친북 네. 정책에 대해서 정언을 좀 시켜야 된다니까 막 진중권이하고 막 반대한다고 네. 전직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김일성이 구상하던 게 뭐입니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게 결국은 흡수통일. 대한민국을 자기 정권 하나로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북한의 뭐 어떤 이런 평화 통일 이런 걸 그 전통을 이어받아라. 이제 9.19 선언 이런 것도 이어받아라 하는데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이어받을 수가 없죠. 이어받으면 이건 김일성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남한의 이 사람들 중에 고향이 호남이면 마치 평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민주당 지지자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향이 호남이고 민주당 지지자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네. 적어도 남한의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네. 북한의 지금 저런 형태, 가짜 평화선이 이 가짜 평화 노름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갖다가 끌고 가는 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한국의 친북적인 자들에 대해서 척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왜 우리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북한을 탈출한 우리 경험자지 않습니까? 탈북자는. 그러면 탈북자들이 이런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아, 북한 사회가 이런 사회였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우리 다시는 북한 사회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북한 사회라는 건 독재입니다. 정말 그 체제 김일성이 하나만을 북한 사회 자연이든 사람이든 다 김일성이 겁니다. 김일성이 좌우지하고 언제 죽이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를 칭송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 체제를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지금 우리가 이 탈북한 분들이 남한 사회에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그간에 이제 생계난이 있고 다 기본적으로 여기 빈손으로 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앞을 막으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북한 사회에 대한 활발한 정언과 또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 관련 뭐 언론도 좀 만들어지고 방송도 좀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솔직히 탈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이제 국정원에서 딴 거 물을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어도 이 탈북민에 대해서는 이 애국자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북한을 비판하고 확실히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가는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걸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탈북민들이 다 이 선언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한 건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탈북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지원을 확대하고 또 미처 넘어오지 못한 분을 한 명이라도 더 빼내오라고 노력하고 그리고 탈북하려는 행동들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와서 정착하는 방향 부분들을 너무 사무적으로 처리하면서 탈북민들이 여기 넘어오게 된 게 단지 그냥 생계 문제처럼 비추어지면 그러면 이제 남한 사회에서도 저 북한에서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넘어온 사람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왔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 좀 안타까운 문제가 현실입니다. 좀 제가 볼 때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를 남한을 사시면서 좀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느꼈습니다. 사실 뭐 북한 탈북자라 해서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정말 이게 너무 북한에서 이제처럼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단지 생계. 근데 이 부류가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있고 이제 생계적인 면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겠죠.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측면을 떠나서 일단 북한 사회에서 뼈저리게 그 체제를 느껴보고 아니다 싶어서 그때라도 때늦게 인식을 바꿔가지고 그 사회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찾아서 왔으면 그런 각계각층 다양한 그 탈북 종류의 사람들을 정말 이제처럼 탈북민들도 이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감의 우대를 해줬으면 뭐 우대라는 게 뭐 저소 우대가 아니라 탈북민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예. 이제 한 가지 조건하고 맞물려야 되는 건데 네. 탈북민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네. 그 서약을 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기 싫은 탈북민에 대해서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네. 만약에 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취업이나 네. 또 입시나 네. 이런 부분에서 경쟁에 뒤처진 네. 뭐 한국 사회에서도 뭐 농촌에 사는 사람 네. 또 뭐 사회 빈곤계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시험에 티오를 주지 네. 않습니까? 네. 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도 티오가 있고 네. 공무원을 뽑을 때도 티오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뭐 6만 명이면 네. 그 사람들 숫자만큼은 그걸 갖다가 일정하게 네. 티오로 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책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에게는 공무원도 채용하고 경찰도 채용하고 네. 뭐 군인 간부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을 해가야 하는 방향이 돼야지. 네. 그게 아니라 뭐 정착금 조금 주고 그냥 살아남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탈북민도 왜 탈북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탈북자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편견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는데 네. 네.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리 힘들어도 탈북자들이 북한보다 나을 훨씬 거니까. 낫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으로 막 다시 돌아가거나 막 또 배신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나오고 있고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탈북자들의 이 지금 남한 사회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남한 측이 이제 그걸 갖다가 한국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탈북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이 계속 흔들리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에는 탈북민이 거의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일부분은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 소중하고 내 나라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저 역시 좀 여기 와서 정말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정말 북한에서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굶어서 아사자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 사회에서 돌아와서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오늘 사는 이 순간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소중한 나라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다라는 이 사상 하나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사실은. 예, 왜 불안하냐면 이제처럼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온 탈북민들도 막 돌려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온 탈북민들도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탈북민이라는 그 꼬리를 달고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하고 나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김여주 박사님은 그래도 한국 사회에 와서 몇 안 되는 네. 또 박사 학위까지 땄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네. 부분.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탈북민을 어떻게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종을 울리는 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탈북민이 좌파 정권에서 친북 좌파 정권에서 느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그 한국 사회에 보다 중심에 다가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건 보수 정권이 되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보수 정권도 또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여주 박사님하고의 프로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김 박사님 모시고 2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